자, 우리 공부할 차례가 이제 불복 및 구제 절차 이렇게 제목 달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거기 동그라미 일단 큰 틀을 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청구한 사람은 일단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내린 그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고 이의 신청 해볼 수 있는 거지 안 해도 돼? 바로 어디로 가도 돼? 그 상급 기관, 그 상급의 행정기관에다가 이 하급 기관이 이렇게 거부한 거 위법하다고 판단해달라. 행정심판이라고 부르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안 해도 돼. 바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돼. 그래서 이제 불복 및 구제 절차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으로 인정해 놓고 있어. 하나 이의 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게 세 개인데 거기 자 근데 또 둘로 나누면 청구인의 불복 절차지 정보공개 청구했던 사람. 자, 이의 신청 보자. 기억번 쭉 읽어보자. 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무슨 결정? 첫째,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다고 통보해 오거나 아니면 부분 공개 결정을 했어. 부분 공개 결정 알지? 내가 청구한 정보의 일부만 공개해 주는 결정을 한 거지. 또는 그거에 승복을 못 한다지. 두 번째,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는 때. 이런 때는 어떻게 돼? 저기 뭐야? 넷째 줄. 30일 이내 숫자 외워둬야 돼. 30일 이내 결정을 한 해당 공공연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숫자 꼭 외워야 됩니다. 30일에. 그러니까 자 봐. 거기 문장 쭉 읽어보면 내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서가 왔어.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을 안 내려. 그러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20일 지난 그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 해당 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할 때 어떻게 돼? 그 30일 계산하는 건 첫날 산입하고, 그죠? 공휴일 토요일은 빼는 건 똑같아. 계산 방식 아까 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니은벌은 시험에 잘 안 나왔어. 근데 한 줄 이제 그 국가기관 등은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던 국가기관 등은 이제 청구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걸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다만 뭐 이런 거는 안 거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자, 어쨌든 첫째 줄 하나 정도. 니은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또 숫자가 하나 나오지. 자, 이의 신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그 이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며칠 이내에 결정 내려야 돼. 그치. 이의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또 해줘야 돼. 이렇게 결정 내렸다 하고. 디귿번에 있잖아. 디귿번에 이의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내리고 문서로 결정한 거 통지해줘야 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뭐 7일 안에 결정 내리기 어려울 때는 다시 최대 7일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또 연장했다고 통보해주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7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을은 읽고만 지나다. 자, 이의 신청 받고 이의 신청 받은 게 어떤 결정에서 이의 신청 들어왔어도 못 들어줍니다. 뭐야? 그거 못 들어준다고 하는 게 기각 결정. 또는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이의 신청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 청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들어줘.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안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 통지서에 또 뭐 또 알려줘야 돼. 이의 신청의 결정에 승복 못하면 또 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같이 알려주라고 불복 절차도 알려주라고 돼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그리고 디귿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은 딱 한 줄만 공부하면 돼요. 일단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 읽어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있거나 청구 20일이나 아무 결정이 없거나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면 돼요. 그냥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면 충분. 응?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심판법 공부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니은 번. 자, 우리 앞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서 봤듯이 이의 신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런 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니은 번에 이의 신청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까?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도 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꼭 먼저 행정심판 청구해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은 중요해. 니은이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 응? 니은 번. 이의 신청 절차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기억번에 뭐야? 역시 두째 줄 끝에 행정소송법,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겁니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돼. 그 정도 끝. 그러면 다음 페이지 니은번 알아둡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 청구한 사람은 내가 청구한 정보 공개 대상인 정보인데 왜 거부하느냐, 이게 문제 삼는 거고, 거부했던 공공기관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이러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판사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나 알아야 판단할 거냐. 그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야, 그 정보 좀 갖고 와. 응? 그래갖고 판사는 봅니다. 응? 판사는 보는데 어떻게 돼? 여기 그거를 원래 재판은 방청석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다 방청하는 상태에서 다 뭘 갖고 싸우는지 다 드러내놓고 재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부된 정보가 어떠니 이거 공개리에 재판하면 다 알려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버 같은 규정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소송 제기한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청구 정보를, 그러니까 제출은 이제 공공연합도 판사가 제출 받았겠지? 그 제출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 취지. 그런데 니은번 말고 이제 디귿번이 또 새로이 추가됐어요. 그 니은번 끝에 보면 그 거부한 공공기관은 거부 결정한 공공기관은 판사한테 말하면 청구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디귿번 읽어보니까 그 정보가 처지 끝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에 대해서 이거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등급은 어떻습니다. 비밀로 취급하게 된 이유, 이런 거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을 입증하면 공공기관에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니은번까지만 있었는데 니은번까지만 놓고 나니까 모든 정보 공개 거부 결정 내린 기관이 다 판사, 법원에게 다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걸 둔 거니까 디귿번은 꼭 외우지 말고 그런 취지다 생각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판례가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것들이. 자, 우선 첫째 줄. 자,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 자체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 권리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권리 내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 따라서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권리를 침해당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송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 정보를 공개를 받았더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거부됐기 때문에 이익을 못 얻었다. 이런 다른 이익 침해받았다는 걸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소송 제기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가 이미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 따로 또 다른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1번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 1-1은 이게 올해 5월달 시험에 저 판례야.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내가 추가를 했는데 이게 올해 저기 군무원 그 시험에서 이 가장 최근 판례도 냈더라고. 읽어보니까 자 이거 1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일단 1번을 전제로 하고 1-1. 자, 공무원인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대. 군인이야, 이 사람. 견책이라고 가장 약한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장한테 자기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의 성명, 직위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근데 사단장이 거부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거부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이 소송과 별개로 이 사람은 또 뭐였어? 자기에 대해서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징계 처분이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 뭐였대? 소송을 또 제기한 거야. 두 건의 소송이야. 이 사람은 먼저 뭐를 소송을 내놨어? 넷째 줄에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 근데 기각됐다 그러지? 기각이 됐다는 건 얘 징계한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패소화시키는 판결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 징계한 조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하는 거하고 내가 징계위원회 성명 직위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송에서 졌다 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징계위원회 이름과 직위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거부한 거, 그거 소송하는 거 얼마든지 그건 다른 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넷째 줄 끝에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사건에서 기각하는 판결 확정났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정보 공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그 소송에서 징계 처분 기각하는 판결 나왔더라도 사단장이 정보 공개 거부한 거 여전히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번하고 관련돼요.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이미 법이 보호하니까 그거 침해된 거 구제해달라는 소송이야. 이거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그지? 자기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받았다고 구제해달라는 거고, 아까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자기한테 내린 징계가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데 그건 증거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하고 별개야 완전히. 응?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둘로 나눠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공고관이 그 정보 자기네 없대는 거야. 예전에 그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 폐기해서 현재는 그 정보 우리 안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할 정보가 없으니까 폐기돼서 우리는 공개 거부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청구한 내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 분명히 정보 갖고 있으면서 없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재판에서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 거부한 공공기관이 내가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는 건 청구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응? 반대로 그 정보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폐기해서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증명해야 돼? 재판에서 누가 입증해야 돼? 거부 결정을 한 공공기관 측. 여러분들 입증 책임, 재판에서 입증 누가 해야 되냐, 증명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기본 논리가 뭐야?
그 문제가 증명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봐. 너 공공기관 니네 정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아. 그게 입증되면 어떻게 돼? 청구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구인이 입증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셋째 줄, 한때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었으나 폐기해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그게 증명되면 정보 공개 거부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유리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공공기관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하여튼 시험에는 뭐뭐는 누가 입증했냐 이거 잘 내니까 꼭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판례는 공공기관 측에서 내가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걸 청구한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지, 재판에서. 근데 어느 정도나 입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그래서 3번 판례는 넷째 줄, 그 증명,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느 정도로 증명하냐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는 정도를 입증하면 된대. 그치? 그러니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정도로 이제 그 설득할 정도가 되면 그 정도면 입증이 된 거로 인정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사실은 공공기관 측에서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쉬워. 어쨌든 그 재판에서 양쪽이 공방을 벌였는데 뭐로 판명이 났어? 공공기관이 그 청구된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이 된 거야.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있을까?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들 공개될 정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보 공개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달라고 소송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4번입니다. 그죠?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즉 이런 걸 이제 그 법률상 이익은 여기서 소외 이익이 없다. 이게 행정소송할 때 나옵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5번도 아주 잘 나온다. 내가 어떤 정보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거부한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 그 정보, 당신이 청구한 정보 얼마 전에 누가 청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 이미 공개돼가지고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응? 그리고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해서 내가 소송을 냈어. 거부한 거 위법이다. 그랬더니 또 재판에서도 공공기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청구된 정보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뭐 거부한 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합니까? 그거 뭐 재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거부 취소해달라고 소송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 아니래요. 응? 그래서 자, 거기 문제 됐죠? 이미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고, 그거 거부한 거를 비공개 결정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넘어가도 돼. 자, 5번은까지는 필수로 하고, 자, 6번은 내가 뭐 좀 추가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좀 넘어가도 돼. 7번도. 자, 그 다음에 자, 8번하고 8-1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거부해. 근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정보공개법 구조에서 말한 뭐 예를 들어 이 정보에는 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한 이유가 그거였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 그거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건 이건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저 소송 준비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여러 가지 자료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냈어. 근데 재판 딱 청구해서 재판이 들어가니까 행정기관이 공공기관 측에서 뭐라면 거부한 이유에는 다른 것도 있다. 근데 이걸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에는 또 딴 것도 있다. 그거 영업 비밀에 관련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다. 다만 밝히질 않았을 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뒤늦게 재판에서 추가하는 거야. 이유를 거부한 이유를. 그러면 이거 법원이 그 공공기관이 거부한 이유 추가한 거 이거 같이 재판에서 같이 검토해서 판결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공기관 측에서 거부한 이유 원래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이유를 밝히고 하는 거야. 응? 근데 이유를 밝힌 거 열심히 준비해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도 있었다. 밝히진 않았지만 해서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거부한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애초에 안 밝힌 이유인데 재판에서 갑자기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추가해서 등장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하는 나는 제대로 반박할 준비를 못 갖췄어. 나만 불리해지잖아. 그렇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소송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재판이 청구된 다음에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게 추가하고 또는 원래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거부한 거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무조건 허용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또 추가한 이유하고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때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허용하고 전혀 다른 이유를 또 들이대면 이때는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는 판사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재판하는 거지. 그러면 조금 아까 든 이유로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그 정보를 거부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이 들어가니까 공공기관 측에서 그거 영업비밀에도 속하기 때문에 공개 거부한 겁니다 라고 이유를 추가했다면 그 법원이 그거 추가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재판해준다 안 해준다? 응?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추가한 이유가 원래 여러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잖아. 같은 이유로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고려해서 재판 안 합니다. 응?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8번하고 거기 8번과 8-1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8번 읽어보면 말은 길지만 그 5줄 끝에 밑줄인 거야. 다 정보 비공개 결정 받고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에서 처분청 그러니까 이제 거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당초에 거부한 이유가 아까 제 7번째 사유에 아까 우리 법 7호가 뭐였지? 7호가 공개될 경우 뭐였더라? 법인의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다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추가 사유가 제 1항 1호야. 1항 1호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내지 비밀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이유를 또 추가했는데 그 두 개의 이유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추가한 이유를 그러니까 허용 안 하는 거지. 이유 추가한 것까지 고려해서 재판 안 합니다. 그런 별개 이유이기 때문에 추가가 허용될 수 없다.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마지막 문장 밑줄을 안 쳤지만 내가 좀 더 해설을 했어. 당초 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만 추가하고 변경하는 걸 허용하고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추가나 변경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응? 이건 뭐 뒤에 소송과도 똑같은 논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8번 다 함께.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자,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고 공공기관이 거부 결정, 그래서 내가 소송을 냈어. 소송을 내니까 아까 법원이 어떻게 됐지?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았잖아, 그지? 근데 법원이 그걸 복사해서 나한테 줬어.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은 나한테 거부 결정을 했지만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그걸 나한테 복사를 해줬어? 그럼 나는 그 정보를 다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정보를 공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긴 됐지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거부 광고에 대해서 여전히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재판에서 거부 광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봐. 자, 청구한 사람이 거부 결정을 받고 이거 위법이야, 거부한 거 취소해,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그 복사물을 청구인에게 줬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받은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거부 결정한 거 여전히 취소해달라고 재판할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중요한 판례. 이거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바꾸겠어? 응? 어쨌든 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공개된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됐으니까 더 이상 공개 거부 결정 취소하라고 재판할 소외이익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틀렸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판례는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응? 예, 뭐냐면, 자, 정보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은 쉬운 말로 거부 결정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나 막연하여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대? 공공기관에게 청구한 정보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를 재판장이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법원이 특정을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보를 청구했고 공공기관이 거부 결정을 했고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을 냈고 근데 법원은 그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고 그러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정보의 내용을 특정 지어야 된다는 거지. 네. 자, 시험은 뭐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9번은 매우 중요해요. 10번은 그렇게는 나온 적이 없어. 자, 지금까지는 누가 불복하는 절차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거나 20일 이내로 아무 결정을 못 받은 사람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다투는 절차지. 이번에는 제3자의 불복 절차. 아까 어떤 예를 들었어? 내가 사립대학교인 이화여대 총장에게 정유라의 출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 그러면 이화여대 총장 어떻게 하게 돼 있지? 정유라 측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죠. 지체 없이 통지를 할 거야. 그러면 정유라 측에서 어떻게 하겠어? 나에 관한 정보를 누가 청구했다고? 공개를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이화여대 총장한테 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근데 그것도 기한이 있어. 며칠 내에.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해야 됩니다. 자, 숫자 나와요. 동그라미 1번. 1번의 키워드, 기억번. 자, 제3자는
정보 공개 청구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응?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야, 그러면 정유라 측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이대 총장은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공개할 수 있을까요? 공개하면 안 될까요? 네,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 그거는 이미 동그라미 니은법 문장 보면 딱 들어있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는 이 말 속에는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개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개 결정, 그러면 또 더 열받게 하는 거지. 당신 비공개 요청했지만 공개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하고 또 정유라 측에 또 알려줘요. 그죠? 응? 그러면서 공개 결정한 이유와 공개 실시하는 날을 문서로 통보하게 돼 있죠? 외우지 말고 니은벌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정유라 측, 제3자 측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한다고 또 결정이 온 거 아니야? 열받지? 그 뭐 할 수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이의 신청. 해당 기관에다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똑같아. 제3자도 3가지 구제 절차. 그래서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은 잘 시험은 안 나던데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린 날과 실제로 공개를 실시한 날하고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라. 응? 여기도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나오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잘은 안 냈어요, 이 숫자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왜냐하면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하기로 결정 내리고 또 통보를 해주면 그 3자인 정유라 측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데서 이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여유는 두라는 거야. 30일 정도는. 자, 뒤로 갑니다. 그러면 제3자인 정유라 측도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가 오면 그의 승복이 안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별건 없고 여기서는 숫자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의 신청 마지막 줄에 있나?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당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지? 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돼. 그러면 아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30일. 비공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응? 청구인은. 그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키로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 그러니까 제3자가 이의 신청하는 기간은 짧게 해놨죠. 응? 그렇게 정리. 그리고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별건 없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제3자가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있다고 비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이것도 이제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뒷페이지 가면 정보공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정보공개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심의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판례가 하나 나오지. 원래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걸 설치해 놓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거 하죠.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이게 정보공개심의회는 무슨 뭐 대학의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 몇 사람, 무슨 공무원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해요. 응? 그래갖고 인천시장한테 무슨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 들어갔는데 인천시장이 공개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되게 까다롭고 좀 애매해.
판단이 어려워. 이럴 때 어떻게 돼? 아, 정보공개 심의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좀 달라. 이 자문을 요청하면 정보공개 심의에서 그런 걸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응? 자, 판례 읽어보세요. 자,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 공개 여부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 의무 있는 자는 누구야? 공공기관의 장인 거야. 응? 그리고 두 번째 줄, 정보공개 심의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응? 정보공개 심의회가 공개에 관한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설치 및 구성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공부할 거는 많이 없는데, 자, 정보공개 심의에는 동그라미 설치 및 구성이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봅니다. 외우지 말아요. 국가기관 등 어디냐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 및 준정보기관 이런 데는 왜 돼? 두 번째 줄 끝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울 건 없어요. 응?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눈을 입시다. 뭐 숫자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심의회는 총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외우지 말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사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3화 심의회 위원은 이제 공무원 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3분의 2는 뭐 해야 돼? 결국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심의에는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 다만 셋째 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업무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심의에는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래. 응?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의 키도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는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국방, 외교, 통일 이쪽 업무를 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정보심의는 3분의 1 이상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면 된다. 응? 별걸 이런 걸 내서 짜증나는 거야. 이런 거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는지 모르겠어. 응? 자, 그러면 뭐 끝.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자,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 있어요. 여러분들 또 헷갈린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정보공개위원회. 자, 설치 읽어볼까요? 자,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공개 기준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또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 밑줄 어디 소속으로? 응? 밑줄 국무총리 소속.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뭐로 바꾸냐? 대통령 소속으로,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아니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첫 번째 줄,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밑줄 이런 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전국에 하나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하나 있어.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정책 실태 운영 이런 거 조사하고 하는 거야. 근데 앞서 공부했던 정보공개 심의에는 엄청 많아. 각 국가기관마다, 지자체마다,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 심의에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전국의 정책 수립 이런 거 담당하는 역할로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그림태 거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제도 청구할의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할까? 우리 전국의 정보 공개 이 사무를 총괄하는 부처 장관이 어디야?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게 중요. 행안부 장관은 이 법,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획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행안부 장관. 그리고 2항 읽어보자. 행안부 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래놨죠. 외우지 말고. 그런데 우리 일반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는 이런 걸 안 내는데 우리 경찰 순경 시험에서는 이것도 내. 그리고 어디를 고치냐? 괄호 속에 두째 줄.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응? 이거 거기 제외죠? 거기는 따로 다 해요. 따로. 응? 거기 괄호 속에 제외. 그게 제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국회는 국회 따로 하고, 응? 법원은 또 법원 따로 하고, 응? 따로 하는 거지. 거기 행정부의 한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까지 뭐 가서 평가 검사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상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하게 돼 있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건 없고 쌍가리 2번 그냥 읽어보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 그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 끝말.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이게 다 한 거야. 딱 알맞게 됐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도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문제부터 역순으로 해서 20문제를 마치 시험 보듯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문제를 배부할게요. 네.